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시 살펴보는 안드로이드 X라는 주제로 가져온 노현석 프루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안드로이드 X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X가 나오기 이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뷰와 코드에서 어떤 부분이 호환성을 가졌는지 주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필요할 게 제팩과 안드로이드 X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팩은 개발자가 고품질 앱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 도구,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팩과 안드로이드 X에 대해서 좀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실제로 제팩은 이론서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X는 이 이론서를 기준으로 실체화한 구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제팩과 안드로이드 X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두 제품에 대한 가치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드로이드 X뿐만 아니라 서포트 라이브러리, 제팩 모두 다 플랫폼 출시와 별개로 개발자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던 점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제 다양하게 안드로이드 X 내부에서도 발생하는 버그 수정과 새로운 기능을 더 빠르게 개발자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죠. 또한 이로써 이제 고품질 앱을 더 손쉽게 더 작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개발자 여러분들이 앱 업데이트나 버그 수정하는 시기를 적재적소에 맞춰서 스스로 결정해서 출시할 수 있는 이런 제어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드로이드 X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안드로이드 X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컵게이부터 안드로이드 12까지 되게 다양한 버전에서 구글의 라이브러리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X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전에는 또 어떤 모습을 사용했는지 시작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X는 과거에는 서포트 라이브러리 이름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앱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 모음 이름만 들으셔도 누구라도 안드로이드 X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며 과거 버전과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버전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하고 또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제공한다는 게 서포트 라이브러리의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서포트 라이브 V4는 초기에는 리소스가 없는 형태의 간단한 기능으로 제공되었지만 이런 기능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다양한 라이브러리로 성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앱의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로 성장해왔죠. 한번 과거에 서포트 라이브 V4나 V13에서는 최근에는 이런 이제 메소드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은 V4 라이브러리 일부 기능들은 과거 버전과의 이런 이제 호환성 문제로 제공하는 많은 유틸리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뷰에 있는 애니메이트런 기능들은 안드로이드 3.0 허니컴부터 제공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2.0 버전의 앱을 민 버전을 제공하는 앱에서는 이런 API 버전에 대한 분기가 필요에 따라서 버전의 분기를 이용해서 이제 애니메이트를 호출하셔야 됐지만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앱 뷰 컴팻에 있는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API를 원하는 동작만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제공했습니다. 뒤에 있는 이제 서포트 라이브 뒤에 있는 이제 V4, 이제 V7, 이제 V13인데 해당하는 버전들은 이제 라이브러리에 사신 최소 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포트 라이브러리 위에 있는 이제 앱 컴팻이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앱 컴팻은 현재 안드로이드 X에 있는 앱 컴팻과 동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앱 컴팻은 UI 호환성 레이어에 가까운데요. 현재 이제 안드로이드는 머티리얼 디자인로 측면으로 가이드를 이제 점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앱 컴팻이 이 UI 툴킷과 머티리얼 디자인을 위한 백보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크 모드와 플랫폼의 새로운 업데이트에 따른 추가 속성을 이제 해당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내부에서 다 처리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능들이 점차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서포트 라이브 v4 아니면 앱 컴팻들을 다시 종속성을 가진 라이브러리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하게 디자인이나 프리퍼런스도 존재하고 또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드 뷰,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팰런트 등 많은 라이브러리 출시했습니다. 한번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길을 이제 전체적인 이제 표를 한번 살짝 연표를 한번 봤는데요. 2011년부터 첫 버전 출시한 이후로 2018년에 안드로이드 X 1.0.0 알파 1도 공개했습니다. 중간중간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은 2016년과 2017년에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버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글티 내부야 안에서도 이제 실제 V4와 V7 그리고 V13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최소 버전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전달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최종 2017년도에서는 최소 지원 버전이 다르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실제는 더 높은 버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서포트 라이브 V4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프래그먼트와 뷰 페이저, 드로우 레이아웃, 그리고 노티피케이션도 존재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코어 기능으로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내부를 다른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좀 너무 커지다 보니 내부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내부로 들고 있는지조차도 실제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포트 라이브 V4 하나라도 만약에 이제 뷰 페이저 쪽에 에러가 나더라도 서포트 라이브 V4 전체가 업데이트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간혹 뷰 페이지를 관련된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V4를 정속성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도 필수적인 업데이트 대상이 되었죠. 이렇게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히스토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포트 라이브의 다양한 장점도 존재했지만은 덩치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불리한 결과가 안드로이드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드로이드 X의 이제 뷰 쪽에서 볼 수 있는 호환성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뷰 쪽 호환성에는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팻과 스탠드얼론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이름을 나눠봤습니다. 컴팻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9버전을 이제 새롭게 사용할 9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API 호환성이며 스탠드얼론은 이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앞에 나열로 있는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라이브러리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앱 컴팻과 머티리얼 디자인, 카드 뷰, 컨스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한 내용은 이제 컴팻 쪽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게 레이아웃의 버튼이라고 제가 한번 설정을 해놓고 프리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리뷰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주황색의 안드로이드 아이콘과 보라색의 드로잉나스 2020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해당 버튼이 어떤 버튼이었는지 아시나요? 단순한 버튼일까요? 앱 컴팻 버튼일까요? 머티리얼 버튼일까요? 실제로 버튼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단순한 기존 버튼이라도 오른쪽 기능이 가능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앱 컴팻 버튼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아셔야 될 사항은 실제 중요한 부분은 테마에서 해당하는 버튼이 어떤 객체로 구현될 건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테마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아이콘과 이제 보도에 대한 스트라이크 정보가 있는데 버튼에는 해당하는 실제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버튼은 안드로이드 뷰 안에 있는 버튼이라고 안드로이드 뷰 패키지 안에 있는 버튼에 있는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빌드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실 수도 있겠죠. 과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내용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입니다.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는 여러분들이 XML을 통해서 뷰를 인스턴스화 시킬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인데요. 여기 내부에 중요한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인플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왼쪽에 샘플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R. 레이어 안에 있는 액티비티 메인 안에는 리니어 레이어 안에 버튼 하나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해당하는 set 컨텐트 뷰 함수를 통해서 진입을 했을 때 레이어 인플레이트 안에서 XML 통해서 리소스 정보를 XML 리소스 파서에 의해서 정보를 만든 후에 그 파싱된 결과로 실제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내부적으로 딜리게이트하는 addCompat delegate infl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내용은 addCompat delegate 정보를 상속한 정보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선택한 부분인데요. 테마에서 이제 타입 어레이에 있는 정보 중에서 addCompat 테마에 있는 이제 view inflate 클래스라는 정보를 통해서 특정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보습니다. 가져온 후에 클래스를 만들고 있고, 만약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거나 크래시가 잘못된 그 클래스 정보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addCompat view infl라는 기본적인 정보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즉 머티리얼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view infler 클래스에는 머티리얼 컴포넌트 view infler라는 별도의 클래스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버튼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클래스 뷰 인플러 로드된 이후에는 인플러 안에서 create view라는 함수가 있는데 해당하는 함수 안에서 어떤 위젯이 들어오는지를 모든 이제 정보가 정의된 XML에 정의된 노드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버튼이라는 정보를 샘플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버튼이 옆에 이제 제가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매칭된다면은 이제 create 버튼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때 앞선에 제가 이야기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 컴포넌트 뷰 인플러를 함수에 있는 create 버튼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보시는 것 같이 create 버튼은 머티리얼 버튼이라는 객체를 인스턴스하고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 버튼은 컴팻 버튼을 그대로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일 수도 있고 addCompat 버튼일 수도 있고 머티리얼 버튼일 수도 있겠죠. 근데 XML에서는 버튼을 썼지만은 실제 구현체는 여러분들이 머티리얼 테마를 사용하셨다면 머티리얼 버튼에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ddCompat 뷰 인플러를 통해서 뷰 인스턴스를 생성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요. XML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테마 그리고 단일 디자인 뭔가 통합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더 간단하게 앱 전체에 동일한 UI를 제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이론만 보기에는 좀 아쉽기 때문에 한번 샘플 한번 보겠는데요. 앱 전체에 적용되는 디자인 컴포넌트를 한번 적용되는 것 중에서 앞전에 있던 버튼을 한번 이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로는 제가 이제 드로이드 나이츠 샘플에 있는 샘플 뷰 인플로를 했고 이제 동일하게 버튼으로 한 크리에이트 버튼이라는 함수가 들어온다면 드로이드 버튼을 만들도록 지금 적용해 놨습니다. 배경은 핑크색 배경, 이제 머티리얼 버튼을 그대로 상속한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셋 아이콘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콘으로 적용한 후 이 아이콘은 화이트 틴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별도로 구현된 정보로는 뭐 디자인 포매팅 상된 디자인 모드에서는 디자인 프리보드 모드에서는 텍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텍스트라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도록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이 경과를 한번 XML에 한번 적용한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프리뷰 정보이고 왼쪽에 있는 실제 코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에서는 버튼이라는 정보만 명시했고 저희가 텍스트 사이즈는 40SP로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앞선에 이야기했던 커스텀 테마 샘플 테마 인플러에서 했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죠. 이때 중요하신 부분으로는 XML 프리뷰 상단에 테마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된 걸 보셔야 됩니다. 저 테마에 기반해서 프리뷰가 렌더링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 실제 이걸 디바이스 쪽에 로드된 후 레이아웃 인스펙터를 한번
통해서 노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해당하는 버튼의 정보가 왼쪽에 보시는 드로이드 버튼에 매칭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단일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코드가 이제 코드된 실제 디바이스에 적용된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호환성을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고 단일 디자인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뷰에 대한 호환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드에 대한 호환성은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 부분은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시에는 챙겨야 될 다양한 분기 처리가 존재하는데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OS 버전과 하드웨어의 정보일 것 같습니다. 예시로 든 것 같이 뭐 API가 추가됐거나 디플리게이트 된 경우, 그리고 OS 동작이 변경됐거나 새로운 API가 추가된 경우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케이스가 좀 더 단순하지만은 OS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복잡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컨텍스트 컴팻 안에는 이제 getDrop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드롭을 함수를 통해서도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도 버전 분기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버전과 롤리팝 이후 버전과 롤리팝 이전 버전에 대한 약간의 분기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컨텍스트를 통해서 getDrop을 가지고 있는 기능들조차도 롤리팝에서 추가된 함수입니다. 이런 버전 분기마다 적절한 API를 사용하는 것들도 개발자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 안드로이드 X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쉬운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윈도우 인셋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윈도우 인셋은 최근에 나온 개념이지만은 또 특정 버전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정보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X 위에 보이시는 정보는 안드로이드 내부에 있는 코드를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X 윈도우 인셋 컴팻 클래스가 로드된 시점에 가져오는 컨슘 정보랑 이제 별도로 클래스 정보를 생성했을 때 또 각 버전마다 어떻게 분기 처리할지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을 안드로이드 X가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사항이 모든 기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최근에는 뭐 그 롤리팝 이후 버전을 민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4점 버전까지 키캣 이전 버전까지 호환성을 가지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많은 고통 중 하나가 그림자일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그림자에 대한 정보는 롤리팝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롤리팝 이전의 버전까지 그림자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만약에 이제 과거 키캣 버전 그리고 롤리팝 미만의 버전까지 그림자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셋 엘리베이션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더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주요 사항 중 하나가 이제 큰 마이그레이션이 하나 최근에 공개되었죠. 새로운 리절트 API가 추가되었습니다.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에서 응답값을 받는 API가 변경되었고 디플리케이트 되었습니다. 한번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정보들이 기존에 있는 액티비티를 스타트한 후에 리절트 값을 받는 대한 코드들입니다. 실제로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와 on activity result라는 함수가 디플리케이트 되었습니다. 꽤 최근에 안드로이드 X를 라이브로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라면은 해당 부분이 이제 스트라이크 라인을 찾아서 취소 선언으로 이제 뭔가 변경이 되었다는 걸 곧 이제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실 예정인 분도 계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미 이제 스테이블 안드로이드 X 버전이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차 이제 대응해야 준비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새로운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앞에 보시는 것 같이 register for activity result를 통해서 어떤 정보 액션을 할지 정의한 후 해당하는 액션에 start activity for result라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request activity라는 이름으로 변수화 시켰는데요. 아래쪽인 start sample이라는 함수 안에서 request activity.launch를 통해서 intent를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이제 기존에 있던 start activity for result가 코드가 그대로 이 형태로 변경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코드들이 지금 숨어 있을 거라고 이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실제 내부에는 start activity for result랑 이제 on activity result
대한 코드들이 자동으로 호출되고 위쪽에 있는 액티비티 리절트라는 정보 안으로 그 콜백 정보가 자동으로 추가 호출이 됩니다. 또한 퍼미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register for activity result라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기능으로 request permission을 사용하시면서 KTX 사용하신다면은 별도로 필요한 퍼미션 정보 스트링 값, 키 값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이제 콜백이 일어난 후에 그란티드가 이제 허용이 되었는지 안 되는 정보가 콜백으로 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좀 더 편하게 핸들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숨어 있는 기능으로 체크 셀프 퍼미션이라든지 리퀘스트 퍼미션 그리고 온 리퀘스트 퍼미션 리절트라는 기능들이 자동으로 내부에서 호출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능들이 어떻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기능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액티비티 리절트 컨트랙트라는 클래스를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액티비티 리절트 컨트랙트는 해당하는 이제 이런 일련의 액션들 기능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 기능이고 위에 있는 이제 인풋을 인텐트로 아웃풋을 액티비티 리절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코드를 살펴보시면은 파스 리절트 안에서 어떤 이제 어디서 호출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리퀘스트 코드와 인텐트 정보가 그대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액티비티 리절트라는 정보 클래스에 담겨서 이전에 보셨던 콜백 쪽에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로 내부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샘플로는 되게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이 됐지만 더 깊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사전 정의되는 내용은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퍼미션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비디오 접근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를 접근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안드로이드 X를 사용하셔서 리절트 값을 처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로직을 어디서 있는지 이제 살펴볼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위치에 있는 클래스를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컴포넌트 액티비티에 있는 주요 정보가 안에 많은 정보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실은 액티비티 아티팩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 액티비티에는 액티비티 리절트 레지스트리 클래스 인스턴스 안에 특정 타임마다 리퀘스트 퍼미션을 한다든지 스타트 액티비티 한다든지 내부에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로직이 어딘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 기능을 안드로이드 X가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제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제가 이게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체크 셀프 퍼미션조차 이 내부 이제 컨트랙트 특정 부분마다 이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액티비티에서 먼저 선처리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 퍼미션 리절트 또한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까지 되게 제가 좀 약간 빠르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뭔가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리퀘스트 코드 값입니다. 리퀘스트 코드 값은 중간중간 어딘가 함수에서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리절트를 필요할 땐 리퀘스트 코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배우셨는데요. 과연 어디서 만들고 있을까요? 이 클래스 또한 액티비티 리절트 레지스터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되게 넓은 값의 범위로 랜덤 값으로 리퀘스트 코드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65,536부터 인트 맥스까지 이 되게 넓은 범위의 값을 랜덤으로 리퀘스트 코드를 만들고 실제로 이 리퀘스트 코드를 통해서 해당하는 기능들이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이 랜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액티비티 라프레그먼트의 리절트 API를 사용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리퀘스트 범위가 중첩이 되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65,536이라는 리퀘스트 코드를 사용하시거나 인트 맥스를 사용하셨다면은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런타임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리퀘스트 코드 값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또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디플리케이트 된 정보를 표로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랑 온 액티비티 리절트 그리고 리퀘스트 퍼미션, 온 리퀘스트 퍼미션 리절트가
컴포넌트 디아 프래그먼트 액티비티, 프래그먼트에서 일부분들이 디프리케이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액티비티 안드로이드 X를 업데이트하신 후에 취소선을 이제 만나보실 때 이런 경위에 의해서 디프리케이트 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호환성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안드로이드 X에 대해서 어떤 라이브러리에 대한 좀 특징점을 좀 간단하게 또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안드로이드 X가 실제로 많은 부분이 민 라이브러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위험한 접근입니다. 현재 이제 앞에 보신 것 같이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까지 이제 많은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지만은 카메라나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롤리팝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최근에 웨어 컴포즈라는 부분도 이제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죠. 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안드로이드 X 사이트 쪽에서 체크해 봤을 때는 누가 이상해서 버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X를 사용하시더라도 최소 버전이 어떤 건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린 내용으로 안드로이드 X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으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런처에 대한 기능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간혹 이제 앱 아이콘에서 노티피케이션이 나왔을 때는 뭐 숫자에 대한 배치 카운트를 노출을 원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기능들은 안드로이드 X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당하는 기능조차 OS 플랫폼이 제공하기보다는 런처에서 기존부터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각 런처마다 배지를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인텐트 정보가 있습니다. 해당한 인텐트에 맞춰서 적재적소하게 호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모든 버전에서 동일하게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 버전이 다르게 됐으며 특정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각 OS마다 추가된 스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모두 다 안드로이드가 다 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동일한 API를 사용하면서 내부의 기능이 크래시가 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드로이드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곧 될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X는 다양하게 이제 버전으로 이제 배포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RC 스테이블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알파, 베타와 이제 대부분 스테이블 형태를 넘어갔는데, 이제 최근에 RC라는 스텝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빠른 개발과 뭐 API가 추가가 된다든지 변경, 삭제가 된다는 등, 그리고 많은 부분이 테스트가 통과하지 않고 일부분이 테스트가 통과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파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능에 대한 안정화 단계가 도입하셨지만은 이전에서는 베타에서 API가 안정 단계로 도입했다면은 현재 베타에서는 크리티컬 이슈 그리고 혹은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API가 변경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해당 이 케이스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베타에서 많이 정리한 후 RC 단계를 통해서 API를 확장하는 단계로 이렇게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X는 되게 많은 부분으로서 개발자들한테 배포되었지만은 알파, 베타, RC, 스테이블 다양한 버전에서 버그가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발견을 못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일부의 사람들만 경험하신 버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에게 부탁드릴 부분은 가볍게 샘플을 만든 후에 버그를 제한한 정보를 앞에 보이신 슬라이드 같이 이슈 트래커에 등록한 후에 버그가 빨리 수정되기를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 여러분도 해당 버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겠죠. 네, 제 발표에 필요한 자료들은 앞에 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더 급박하게 이제 빠르게 안드로이드 X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안드로이드 X 내부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처리되고 있고 많은 기능들을 내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KTX라는 기능으로 여러분 코틀린 사용하는 개발자 여러분한테 더 나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X와 안드로이드 X 코틀린 버전을 믿으시면서 더 나은 앱 개발, 더 빠른 앱 개발을 이제 하실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안드로이드 X에 대한 정보를 또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